여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이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 예. 두 분의 대표직 사퇴 그리고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의 불씨를 다시 네. 살려냈어요. 그래서 이제 후속적으로 국민의힘이 뭐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 선출도 있지만 중진이라든가 또 그 밖에 여러 친윤 인사들,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나 험지 출마도 이어져야겠지만 예. 국민의힘의 쇄신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도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국민의힘이라는 게 결국 흔한 얘기로 용산의 출장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용산에서 다 컨트롤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인식들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변하고 물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아요. 예. 그런데 금요일이면 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의 윤석열 국정 지지율 예. 31%로 떨어졌습니다. 예. 과거 29%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32%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예. 총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더 심각한 것은 그 지역별로 보면은 긍정이 부정보다 높은 곳은 딱 TK 한 곳입니다. 긍정 49, 네. 부정 41. PK마저도 긍정 44, 부정 48로 뒤집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머지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연령별로도 그동안 60대, 70대는 확고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라고 이렇게 인식돼 왔는데 이번에는 70대 이상만 긍정이 많고 60대까지도 44대 48로 뒤집힌 이런 상황을 빚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변해하고 당 지지율은 36%가 나왔어요. 민주당은 34%로 조금 2% 정도 높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혁신 노력들이 좀 인정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당 지지율보다 5%가 낮지 않습니까? 네. 당이라는 게 대통령의 그렇죠. 지지율을 예. 오히려 반영해줘야 하거든요. 대통령이 좀 끌고 가줘야 하는 오히려 거꾸로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대통령이 변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게 예. 정치라고나 한 번도 영선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목을 잡았던 게 예. 정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치가 국가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치가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예. 제일 후진적인 데가 정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때까지 그 기성 정치에 물들어 있던 사람 못 믿겠다.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반사적 효과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는 네. 한다. 이런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로 일어서 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정치 신인이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겠구나. 해가지고 많은 기대를 걸었어요. 예. 그래서 그 취임 초기에 그 도어 스텝 예. 뭐 기자회견 예. 항상 하고 근데 몇 번 욕먹고 나더니만 없애버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지금 도어 스텝 회견을 하든지 예. 처음에 안 하더라도 그렇게 돼서 거꾸로 돼야 되는데 예. 하던 걸 안 해보니까 조금 자기가 자꾸 구설수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다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가 이 인사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역대 대통령들이 망하는 이유가 예. 인사가 망사라고 할 정도로 자기 이너서클 예. 자기 쪽 사람만 자꾸 자기하고 같이 일하게 둔다. 이런 면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한테 검사로 쫙 깔아버리니까 상당한 실망들을 하고 검사들이 뭐 정치인보다 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그 사람의 능력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인사의 패턴을 보고 그 실망을 하거든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태의연한 인사를 했다는 느낌을 줘버렸어요. 예. 어떤 나의 그 적이라도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면 쓰겠다는 그런 걸 좀 기대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검사들이 안 갈 자리까지 다 가버렸어요. 금융감독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식으로 더 실망을 줘버렸어요. 예.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건 뭐 민변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이 언론 예.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활동을 오래 했죠. 한 또 경험도 있고 예. 언론관계 그 소송건을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과 자꾸 괴리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본인은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뭡니까? 외교 잘하고 네. 어떤 자유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어떤 그 진보, 그다음 국가 통제적인 경제에서 벗어나겠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 볼 때는 네.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 시중에 나가면 자영업자들이 매일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경제라는 게 항상 지금이 제일 나쁘게 보여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거는 미워하고 현재를 힘들어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부르짖는 거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게 나쁜 거는 계속 크게 보이고 네. 확대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그 추진했던 이런 여러 가지는 외교라든가 이거는 효과는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당에 대해서는 아까 그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고 그러셨습니까? 전에는 청와대 출장소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지금 용산이니까 용산 출장소를 할 정도로 김기현 대표 이제 벌써 전 대표가 됐지만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본래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회는 국회라고 전혀 이게 국회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어떤 발언을 했다고요. 당 자율성을 당무에 관여 안 하겠다.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말이었죠. 그런데 나타난 걸 보면은 전부 다 그냥 그 대통령실의 뜻이 아닌가. 김기현 대표 거기에 전화까지 그때 문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하고 그런 걸로 볼 때는 대통령이 말은 국민의힘의 자율성 그려놓고 하는 거는 거의 구태의연한 대통령이 당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의 어떤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긍정평가에서는 외교가 39%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그런데 외교라는 것은 예. 그렇게 성과가 바로 날 수도 없죠.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엑스포 그것도 봤지만은 얼마나 참패했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MOU라든가 이런 걸 체결을 하더라도 그게 뭐 오늘날 당장 그냥 내일 모레 10년, 어떤 효과가 20년도 걸립니다. 많이 오래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휴지 조각이 된 그렇죠. 애가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부정평가에서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 민생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이 18%예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참 잘 잡아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강론이 없죠. 강론에서 운영 기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건 아닌데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서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이게 6%. 소통 미흡. 왜 소통을 안 하냐. 이게 5%로 3, 4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국정 운영의 스타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미흡하다, 부족하다. 거기다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100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아주 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인사 개입설 뭐 이런 것들이 근거도 없이 어쨌든 억측으로 이렇게 시중에 나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를 영부인 안 그러고 여사 그럴 때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천공이라는 도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저는 그거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을 빠뜨렸는데 잘하려면 있죠. 특별감찰관. 그 해야 합니다. 그거 빨리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금 특검 오면 이거는 진짜 그 양날의 칼이거든요. 네. 그걸 거부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불리한 거고. 그다음 인정하면은 또 그게 어떻게 될지 어느 방향으로 불꽃이 튈지. 총선 과정에서 계속 불러들이고 천공 부르고 예. 김건희 여사는 그게 대통령- 전부 국민들한테 그러니까요. 투영이 돼갖고 선거는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 될 정도로 아주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미리 딱 취임하자마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주의, 윤석열 대통령 개인 본인 주의는 뭐 그렇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사람이 너무 돈을 잘 쓰고 그다음 술을 다 사주고 이런 그 돈을 뭐 챙기거나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니까. 전혀 아니죠. 예, 자라는 환경도 그렇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제일 처음부터 관리를 잘했으면요. 야당이 특검하자는 소리가 나오긴 나오더라도 지금 감찰관이 이렇게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감찰관은 야당의 특검처럼 그렇게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찰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리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런 그 내가 살펴보고 조사를 해봤더만 여야 합의로 들어오니까 중립적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찰관만 있어도 예. 다들 조심을 합니다. 조심하죠.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다. 들여다보고 있다 하면 그러니까 조심. 그 의식을 하는 거하고 네. 내 맘대로 해도 괜찮겠다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저는 우리가 그 저번에도 그 고 교수님이 이 특별감찰관이 참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네, 사건이 이걸 갖다 그리고 있죠. 더더구나 뭐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뭐 이부속실 이런 거 없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속실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일정 그다음 외부 인사 만나는 거 이걸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조직적인 예. 딱 관리를 그걸 해야죠. 전문가들이 딱 나서 가지고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하고 뭐 전화를 문자를 한다든가 예. 이렇게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모르겠지만 계속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뭐 줄리니 해가지고 야당이 예.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폈는데 그때는 안 믿었는데 이번에 저도 그 전혀 안 믿었거든요. 예. 명품백 사건 나오고 이러니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그런 거 관리, 그다음 대통령 부인에 대한 관리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본인 개인 리스크보다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뭐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 보면 소통 미흡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기만 하더라도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신선했죠. 물론 좀 부작용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개선했어야 그렇죠. 하는데 그냥 아예 없애버린 데다가 그 이후로는 기자회견을 한 안 적이 하죠. 있습니까? 왜 대통령이 안 합니까? 우리도 연두 기자회견도 올해 안 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 안 한다고 그때 비난을 얼마나 했습니까? 기자회견 안 한다고 맨날 예, 그러죠. 비난했는데 지금 똑같아졌어요. 아무것도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하고 소통한다는 건 결국 국민하고 소통하는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사람을 만난들 뭐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럼요. 의사를 전달하고 자기 생각을 전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수시로 본인이 기자들하고 소통하겠다 해갖고 대통령 그 실에다가 바로 1층에 같이 기자실을 두었는데 지금은 뭐 기자회견 했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물어주는 거야. 엑스포 유치 실패했으면 혼자 사과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즉각 사과한 것도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묻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엘리트주의랄까 이래서 자기의 실패를 드러내는 걸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법조인이죠. 법조인들이 그런 성향이 어릴 때부터 계속 너 잘한다 그랬죠. 공부 잘하고 하니까 예.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자기의 어떤 그 단점 그다음 실패 이런 걸 드러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구수 끝에 사법시험 합격했다는데 그때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통령이 돼버리면은 어떤 철옹성, 그다음 전부 다 각 뭐 대통령님 옳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둘러싸여 버리면은 거기다가 엘리트주의를 합쳐버리면은 자기 실패를 인정하기가 참 싫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아까 제가 영선 대통령이 그랬는데 영선 대통령이 진솔하게 어떤 실패도 인정하고 더 잘하겠다 하고 할 때 국민들은 오히려 호감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대통령의 실패라는 것은 역시 참모진들이 그렇죠. 잘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 수석들은 일부 뭐 교체가 됐습니다만은 그것도 다 성질하고 돌려막기 했으니까. 관료 위주로 좀 더 해버리니까. 예, 내각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이런 여러 가지 실패들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경제 전문가라 그러면서 예, 그래서 경제는 제대로 이끌 줄 알았더니 경제도 엉망이고 총리도 경제 달인이라고 해서 데려다 놨는데 뭐 있는지 없는지 이름도 잘 내가 기억도 안 나요. 누가 지금 총리더라? 더하기 정무 관광은 빵점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정이 윤석열 대통령 제가 그러잖아요. 31% 용하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요. 그래서 대통령도 물론 변해야하고 대통령실도 변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여권이 변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확실히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통령실이 지금 국민의힘 자체의 어떤 개인기만으로 지금 지지율을 회복하고 내년 총선을 해서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들을 보기에는 일심동체라 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잘하려 그래도 대통령실이 죽을 쏘면 결국은 내년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내년 총선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실이 지금 오불관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 여러 개 대통령실이 역할이 크다는 걸 갖다 인식하고 대통령 이미지를 아까 그 김기현 대표 사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더 큰 국민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혁신이 오히려 혁신위는 대통령실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 사퇴라든가 그 후에 무리한 김기현 대표 옹립 그리고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우 씨를 밀어 올린 거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 하고 국민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별개 문제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 있죠. 윤석열 대통령 볼 때는 이게 억울하게 공무상 기밀 누설로 처벌받았으니까 사면 복권하고 하는 게 이게 정의에 합당하다. 정의에 맞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국민은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5만 원을 비치. 대통령실이 어떤 뭐 자기들 이념은 맞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 정치라는 건 국민이 좋아해야지. 아무리 어려우면 뭐합니까? 그래서 김종필 총리도 국민이 호랑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원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혼자서 투표권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 반 정도 임기가 지났는데 집권당이 비대위가 이제 세 번째 서게 생겼지 않습니까? 주호영, 전진석, 이 다음에 이제 비대위가 지금 곧 출범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제 희생해야 한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쇄신은 당연한 거고 국민의힘만 쇄신하라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도 자기가 가진 거 내려놔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그런 목소리들을 정말 가감없이 대통령한테 전달도 해야 하고 대통령 스스로도 그런 목소리들의 귀를 활짝 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딱 한마디만 충고한다면은 엘리트주의 버리고 겸허해져라. 난 영선이다. 정치 경험 없다. 전문가들 많이 불러가지고 정치 뭐 수십 년 동안 한 분들 불러가지고 진짜 대통령의 길 그리고 국민의 어떤 신망을 얻는 길, 그 조언을 구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겸허해져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항상 오만해지는데 겸허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걸 좀 부탁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용산처럼 그렇게 닫혀 있으면 몰라 청와대에서 청와대 나오는 예산만 낭비했잖아.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관람해서 관광지가 됐지만. 좋기는 합니다만 저도 가봤습니다. 기자 시절에 다녔지만 그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본 적은 없죠. 볼 수도 없으려니와. 그렇지만 정말 용산으로 이렇게 거기는 대통령실 의미가 한 개도 없죠. 예. 네. 의미를 다시 한번 네, 되새겨 네, 조심으로 봐야 봐줬으면 됩니다. 좋겠습니다.